오늘은 2월 29일 오전에 공개된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2차 티저를 기반으로 거란이 고려에 완벽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국가의 무기와 전술의 차이를 통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체 따우로 정군 돌격하라. 소배합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출정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마음만 먹고 있는 소배합과는 달리 고려의 장군 강감찬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수년 동안 오로지 귀주 대천만을 위해 온갖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 왔었죠. 강감찬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소배합과 야율용선은 고려로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그들이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미소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는 달콤한 희망에 취한 야율용선은 인자한 목소리로 소배합에게 말하길 날름구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고려를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고려의 패배를 그리고 거란의 승리를 갖고 오도록 하게. 폐하,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 반드시 고려의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소배합은 의기양양하게 출정하였고 평소 온후한 통치와 관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소배합은 거란 백성들의 환호성까지 받으면서 고려로 출발하였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옷과 무기까지 모두 고려에 버려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꽁지를 빼면서 처참하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소배합과 야율용선은 차치하고 거란의 백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강감찬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마침내 거란의 징발령이 내려졌다는 급보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현종 또한 깜짝 놀라 강감찬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종은 그동안 강감찬이 수차례 자신을 찾아와 이번에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면 그들을 완벽히 섬멸시킬 수 있는 대회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많은 재상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강감찬의 생각이 어떠한지 궁금해 이를 알고자 강감찬을 불렀던 것이죠. 거란이 다시 침공해올 엄두를 못 내도록 대회전을 펼쳐야만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진을 비롯한 다른 재상들의 말처럼 그러다가 강조처럼 순식간에 괴멸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감찬은 현종이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대회전 여부와 관련이 있단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서 현종에게 이야기하길 폐하, 거란 놈들은 916년 나라를 세운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은 바레를 926년에 공격해 무너뜨리고 만주를 장악한 후 993년에는 저희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물론 942년 사신과 함께 낙타 쉼피를 선물로 보내며 저희 고려와 친조를 맺기를 원하였으나 바레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국가 거란과는 친조를 할 수 없다는 태조 왕권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보낸 사신이 모두 유배 보내지고 선물로 보낸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우리 고려에 상당한 증오심을 갖고 틈틈이 저희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만 하는 적국 중의 적국이옵니다. 거란과 저희 중 한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한 두 국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들을 섬멸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저희를 또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하옵니다. 성상폐하, 전쟁이란 평생 한 번만 겪어도 사람의 심신을 모두 망가뜨릴 만큼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의 백성들은 저 극악무도한 거란놈들 때문에 99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맘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 소신거란 놈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이 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했사옵니다. 소신이 준비한 대회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대회전을 펼칠 수 있도록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현종은 강감찬이 주장하고 있는 대회전의 전략과 전술들에 관해 밤을 새워가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어쩌면 강감찬이 주장하는 대로 거란을 완벽하게 섬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또 강감찬을 믿어보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항상 최소한의 희생을 강조하는 최충수는 마지막까지 강감찬에게 거란을 상대로 벌판에서 맞붙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면서 화를 내었고 실질적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강민천마저 진짜 대회전을 치룰 생각이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강감찬만이 황소 같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현종 또한 이제는 끝을 볼 때가 되었다면서 경히 이 전쟁을 끝내달라며 강감찬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원수로 임명된 강감찬은 현종이 장수에게 내리는 칼을 받아들며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켜내고 고려의 승리를 안겨주겠다 다짐하였죠. 강감찬이 지난밤 현종을 설득하며 자신이 준비했다고 말한 전쟁 전략은 바로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은 보병대와 기병대로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눈 후에 보병대가 적을 지지하는 동안 기병대가 측면과 후방을 타격하는 전술로서 모루 위에 철을 두고 망치로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보병대가 저지부대 역할을 하면서 모루로서 적의 주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기병대가 타격부 역할을 하여 망치로서 적을 파괴하는 전쟁 전술을 의미했어요. 망치와 모루 전술은 아무리 강한 쇠라해도 모루에 대고 끊임없이 내려치면 결국은 꺾이게 된다는 신념으로 적을 완벽히 괴멸시키기 원할 때 사용하는 군사 전략으로서 한니발 장군이 칸나이 전투에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전술로 이러한 전술을 동방 국가 고려에서 강감찬 장군 또한 사용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고려의 장수 강감찬은 가히 천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역사적인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거란과의 전면전을 치르기 위하여 고려의 군사들이 모두 모여 출격을 준비하였고 강감찬은 그런 군사들에게 말하길 이번에는 거란을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다. 거란을 모조리 전멸시킬 것이다. 그대들도 준비가 되었는가? 강감찬이 의기양양하게 군사들에게 묻자 수년 동안 치열하게 무술을 연습하여 일반 백성에서 정예 부대로 거듭난 고려의 군사들은 창과 방패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죠. 강감찬은 이번에 거란을 전멸시킬 수 있다면 집에 계신 아내, 어머니, 자녀들이 더 이상은 거란에 의해 괴롭힘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군사들을 더욱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란과 고려의 군사들은 대회전을 펼치기 위해 벌판으로 모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배합은 자신이 이길 거라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번에는 무리수를 두었구나. 기마공술에 단련된 우리 거란군을 상대로 또 대회전을 펼치다니 강조가 걸은 길을 강감찬 그대도 똑같이 걷게 되었구나. 강감찬이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 소배합은 강감찬 또한 강조와 같은 전술을 펼칠 거라 믿었고 자기 또한 강조를 패배시켰던 것처럼 오직 한 군데만 공격하여 뚫어버린 후 뚫린 곳을 통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강감찬이 있는 최후방까지 도착한 후 강감찬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어요. 강감찬이 좌측과 후면으로 공격을 가하는 모루와 망치 전술을 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소배합으로서는 죽음의 지옥문에 들어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했으면서도 거란이 고려의 전술을 눈치채지 못하게 방심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강감찬은 모루로 활약할 저지부대조차 마치 공격부대인 것처럼 페이크를 썼습니다. 그렇게 소배합은 고려의 저지부대가 유일한 주력 부대인 줄 알았고 측면과 후면은 생각도 못한 채 앞을 향해 돌격만 하기 시작했죠. 강감찬 또한 저지부대 군사들에게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검차 돌격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검차를 앞으로 내보내며 치열한 전투를 하기 시작하였죠.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기마공술에 단련된 거란군들이 한 군데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오자 검차 부대가 뚫리면서 고려가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검차 부대에서 검차를 지키고 있던 백성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자신의 친구, 자식, 가족이 죽는 모습을 본 백성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진 고려군의 시체를 안고 오열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소배합은 승리를 확신하며 하우체 따오로 정군 돌격하라 라며 앞으로 더욱 거세게 돌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격 중이던 검차 부대의 일부분이 뚫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강감찬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소한의 희생만을 치르겠다 마음먹었지만 막상 저지부대가 공격부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반에 무리한 공격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상원수 강감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죠. 그렇게 검차 부대 일부의 희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감찬은 개경을 지키던 김종현의 군대가 후방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 검차 부대원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모루와 망치, 출격하라. 검차 부대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전 부대 사이로 쇠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죠. 그렇게 강감찬과 검차 부대로부터 후방을 공격하라는 사인을 받은 김종현은 죽을 힘을 다해 거란군의 후방을 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앞만 보고 공격하던 소배합의 부대는 아수라장이 되며 추풍낙엽처럼 목이 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며 깃발들이 북쪽을 향해 휘날리기 시작하자 고려의 군사들은 이를 승리의 징조로 여겼고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으니 거란군들은 한번 기세를 탄 고려의 군사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배합은 퇴각을 명령하였고 소배합의 군대는 북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강민첨이 이끄는 군대는 석천을 건너 발령까지 추격을 이어가며 수많은 거란군을 죽이거나 생포해왔습니다. 그렇게 거란군이 벌인 낙타와 말, 병장기까지 다수의 군수물자를 노획한 강감찬은 얼굴에 미소가 만면에 띈 군사들과
의기양양하게 고려의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강감찬이 예상한 대로 이번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거라는 그 후로 한동안 다시는 고려를 상대로 공격해올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